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그 주요 이슈,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글로벌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의 모든 이슈들을 살펴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예, 업계에서 인사이트가 있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김학주 우리자산운용 상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달러 강세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달러가 돈을 풀면 사실은 약세로 가야 되는데, 달러가 강세 기조로 가면서 원자재 시장은 약세고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돈이 그동안 풀려서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거의 다 끝마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소비 회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제 엄청난 재정 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 에너지를 직접 수출을 하든가 아니면은 에너지를 쪼개서 가스를 쪼개서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수출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들한테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정부가 이 재정 지출의 부담을 민간 기업하고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부담이 줄어들 거라 그 말씀이 있고 또 정부가 지출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굳이 해외 자본이 들어오지 않아도 결국 이제 민간에서 소화를 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이 재정 정책의 융통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미국에서 수출이 되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건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강세로 가서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강해지면 소비가 좀 좋아지는 거는 또 당연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만큼 이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귀금속이라는 게 이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팔아야 될 자산이죠. 그러니까 채권처럼 이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아주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 조선이라든가 에너지 운송 인프라 이쪽은 계속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화학 같은 건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 영향들을 먼저 말씀하셨군요.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가고요. 물론 뭐 정책적인 모멘텀이 많습니다만 엔 약세 때문에 우리 시장이나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원화도 조금 요즘 약세로 가서요. 이게 좀 상세가 회복이 되나요? 뭐 이 엔화 약세 요인 중에 달러 강세 요인이 있으니까. 근데 달러 강세는 공통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원화 약세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근데 이 엔화가 그 돈 푸는 능력에 있어서 원화보다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를 풀게 되면 그게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잘 안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로 인한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거죠. 반면에 원화 같은 경우는 고이고 마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 푸는 게임에서는 이제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 거냐 하는 건데 아베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제 2%의 인플레 타겟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 인플레라는 거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다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숫자인데 왜 그게 하고 싶은 것인지 보면은 과거에는 이 일본이 그 디플레,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평생 고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로소득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어요. 근데 은퇴를 하다 보니까 근로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 소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지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주 같은 경우가 엔 약세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진짜 지금은 싼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달러가 1,100을 돌파하니까 반등을 하겠죠. 근데 이 매크로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19만 원에서 23만 원, 뭐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삼성전자는 갤럭시 S4 공개 재료 노출 영향이겠습니다만은 2.2%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4%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자동차주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궁금해하실 텐데 관련된 이야기를 답을 주셨네요. 예, 근데 뭐 자동차라든지요 전반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부담을 받는데 IT주는 상대적으로 말이죠 보면 엔약세 부담을 좀 덜 받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IT 부품주 또 갤럭시 S4 공개되고 오늘은 좀 눌리는데요. 향후 흐름들을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국내 기관들이 IT를 가장 비중을 많이 확대해 놓은 업종이죠. 그리고 자동차는 가장 비중을 축소해 놓은 업종이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중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 이제 애플의 신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삼성은 지금 계속 내놓고요. 오늘도 이제 갤럭시 S4를 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품귀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IT 부품 업체들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니까요. 그쪽의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업종 중에 그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 최근에 보이는 게 IT 부품하고 이 성장형 중소형주, 테마주 이런 게 보이니까 그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IT 부품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그런 부품주를 사서 장기간 보유해서 재미를 본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이 보급형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가인데 보면 삼성전자의 이 고가 제품이 별로 기능도 차이 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야 되냐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도전을 받게 되고 삼성의 이 고가폰 그동안의 캐시카우죠. 거기서 이제 수익원이 약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아주 스마트하게 변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나온 갤럭시 S4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통역 기능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는 커서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마이크 대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영어 나올 거니까. 네. 근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뭐 이게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면서 수요가 생길 텐데 과연 그게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캐시카우가 무너지는 것을 얼마큼 잘 만회해 줄 건지 사람들은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지켜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영어 공부 그렇게 신경 써서 할 필요 없다는 게 이제 김상문님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예. 근데 뭐 영어 잘하시잖아요. 영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예,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네, 미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은 간밤에 고용 지표가 좋았고요. 다우가 결국 이제 최고치를 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들 했었는데 최고치를 뚫고 나서 지금 8거래일째 상승세고요. 여타 S&P나 뭐 나스닥 최고치 가면서 기세 좋은데 한편에서는 또 조정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핌코의 빌 그로스라는 사람이 작년 말에 2013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1.25%로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급하게 수정을 했죠. 네. 3%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 불이 붙었다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죠. 채권왕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주식을 좋게 보는 거니까.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마크 파버라는 사람은 올해 안에 한 20%의 주가 조정을 겪을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미국의 소비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될지 그리고 다른 경제에 파급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크 파버도 아직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미국 자동차 판매가 한 1,540만 대 연간 환산으로 보면 그래서 리먼 사태 이전으로 회복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는 게 이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면 제일 먼저 수요가 하락하고요. 경기가 회복을 하면 제일 늦게 돌아서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수요가 돌아섰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그동안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이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이 여기에 탐닉할 거라고 보는 거죠. 계속 주가를 부양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한 이슈들을 다 봅니다. 중국 얘기하겠습니다. 전인대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시진핑이 이제 국가 주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추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필 텐데 일단은 기대감보다는 당장 또 중국 부동산 규제책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중국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당분간은 성장보다는 이 비리 척결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취임을 하면서 이 성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대도시화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 과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이제 과거에 이 부동산 투기할 때 뭐 집을 뭐 한두 채 또는 뭐 몇 채 사는 뭐 그런 거지만 거기에 있는 기득권들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동씩 사고 막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가 중간에 한 6개 내지 7개가 달라붙어서 예. 아주 비리를, 이익을 막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그만큼 이제 그게 이 부의 불균형의 온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걸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이 관리들을 바꿔가면서 시진핑이 원하는 사람의 요직을 채워넣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중국 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국영기업인데요. 거기서 지금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투자를,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고, 이런 과정이 하반기까지 진행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철강이나 화학 같은 그 산업 소재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국 사람들은 통이 크니까 아파트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채가 아니라 한 동을 그냥 통째로 산답니다. 예.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그 렌탈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이 제품, 가전제품 물론이고 자동차들도 이제 렌탈에서 많이 또 사용을 하잖아요. 렌탈 시장 관련해서 좀 시사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소비가 미국형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장년층 같은 경우가 지금 재산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취직을 한 게 IMF 때부터였으니까 고용 조건이 나빠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못 모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굳이 저축을 해서 집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도 일단 미리 쓰고요. 그다음 천천히 갚아나가는 이런 렌탈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최근 보면은 이 렌탈의 대상이 매트리스 같은 것도 렌탈을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렌탈로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소개해 주는 데가 홈쇼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홈쇼핑의 주가도 계속해서 괜찮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관심이 가는 게 렌터카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수입차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타고 싶죠. 이제는 돈을 안 모아도 되니까요. 렌탈로 이제 한번 타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동차 유지나 정비가 되게 쉽지 않은데요. 이 렌터카 업체가 다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세 번째는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 중에서 좀 힘든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이 렌터카 업체에다가 좀 좋은 조건에, 유리한 조건에 차를 주니까요. 렌터카 업체의 그 원가가 좀 절감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국인 관광객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는 잘 모르니까요. 네. 버스 타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좀 아니까 자기가 차를 렌터해서 스스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렌터카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우리가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그 시대의 흐름, 추세 변화를 읽어야 되는데요. 빌려 쓰는 렌탈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켓 키워드 우리자산운용 김학주 상무님 한 주간의 이슈들 함께 분석하고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